안녕하십니까, 푸지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지만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스타일링 기초편 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본격 교양 다큐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좀 이런 실질적인 실용적인 정보를 좀 많이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오랜만에 저희가 유튜브를 복귀하는 느낌으로 새롭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중상급자급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좀 기초적인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좀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좀 다시 기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드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네. 싶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 봐요. 본론을 바로 들어갑시다. 네, 오늘 기초 원리는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였더라? 네, 총 6가지. 준비를 했다면서 몇 개인지 모르죠. 이거 내가 다 쓴 거잖아. 그러니까 왜 모르나요? 6가지. 그러니까. 네, 6가지를 네, 빠르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상급자 편도 이제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자, 스타일링 기초 원리 첫 번째. 네, 1번. 일단 모방해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일단은 사실은 처음에는 따라하는 게 초보입니다. 뭘 따라하느냐? 저희는 잡지를 보고 따라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그 옷을 입기 시작할 때는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교복을 입다가 정글 같은 데 이렇게 던져진 거지. 이거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잡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최대한 그거를 이제 따라서 입으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근데 잡지가 없잖아요. 요즘 잡지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 인스타그램이 있죠, 저에겐. 네,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 이런 데서 그 보시고 좀 마음에 드시는, 좀 땡기시는 이런 분들을 좀 팔로우를 하신 다음에 그분들 착장을 최대한 한번 따라서 입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스타일 아이콘으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알렉산드로 스코아르지나, 지금 유니크로 디렉팅 담당하시는 키노시타상,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뭐 에런 루빈? 에론 루빈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을 팔로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착장이 있다. 아, 요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비슷한 아이템을 장만을 하셔가지고 따라 입는 게 우선은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을 좀 몇 분 선정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처음에 모방하시는 게 사실은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제 사장님은 주로 그 따라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나요? 저희 때는 뭐 아이비룩이나 클래식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하고 했었고, 근데 대학생 때는 사실은 기무라 타쿠야. 네. 저의 우상은 기무라 타쿠야. 저는 아니지만 바제 사장님은 기무라 타쿠야가 확실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회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무라 타쿠야에 대한 그 저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피력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냥 501, 뭐 레드윙 신고, 컨버스 신고, 챔피언 리버스 위브 입고, 포터 가방도 사실은 그때 그 기무라 타쿠야가 드라마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살라고 진짜 돈을 모아서 정말 도쿄를 가서 그거를 손에 넣었을 때 그 어떤 희열, 정말 그걸 주구장창 대학생 때 들고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세컨드 이걸 이제 처음 한 거예요. 리바이스 청자켓에 퍼스트, 세컨드, 서드가 있다. 이걸 알아가지고 뭐 청자켓을 뭐 이렇게 입고 다닌다든지. 사실은 아메카지를 저희 푸티지 브라더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테마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 시작은 사실 저한테는 기무라 타쿠야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트 입을 때는 뭐 빔스의 뭐 그 나카무라 상이라든가 뭐 카모시타 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많이 참고를 하긴 했습니다. 네, 모방을 해야 됩니다. 모방하는 게 우선은 시작입니다. 스타일링 기초 원리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그러면 옷을 사시잖아요. 첫 번째는 우선 기본 아이템부터 장만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기본템 중에 기본템을 먼저 사셔야 돼요. 기본템이라고 하면 좀 예를 들어서 해보시죠. 기본템이라고 하면은 우선 그런 거죠. 일단 바지를 좀 먼저 팬츠 라인업을 구비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지가 이 기초, 저는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패션에서 주로 이렇게 집중하는 분야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맞아요. 신발부터 시작하는 분이 계시고 바지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안에 베이스나 상의부터 시작하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초심자분들은 우선은 바지를 확실하게 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정확하게 라인업이 갖춰져 있으면 유행 따라서 상의나 신발을 소품인 액세서리 개념이라고 봤을 때에는
상의나 신발은 때에 따라서 유행 따라서 매년 조금 바뀔 수 있어요. 하의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 여러 가지 컬러나 여러 가지 뭐 실루엣이나 뭐 유행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입으셨을 때 좀 수월하다. 예.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뭐를 장만을 하셔야 되느냐? 우선은 무조건 저희 뭐 남자분들은 데님 있죠, 데님. 청바지인가요? 청바지. 청바지는 일단은 확실하게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지색 치노 바지, 올리브색 뭐 파티그 바지, 그레이 울 팬츠. 그레이 팬츠 같은 경우는 소재에 따라서 뭐 여름 소재, 얇은 소재, 겨울에 좀 두꺼운 소재, 그다음에 그레이의 그 농담이라고 그러죠. 예, 톤에 따라서 뭐 밝은 그레이, 좀 다크 그레이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고 뭐 네이비도 있으면 좋고. 재밌는 게 바지 사장님이 바지를 딱 이제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순서의 정반대입니다. 예전에는 울바지를 먼저 그렇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울바지를 사실은 왜냐면 좀 포멀한 거부터 캐주얼하게 보통 이제 예시를 드니까 그래서 울바지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베이지 치노 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올리브 뭐 퍼티그 팬츠, 네, 그 다음에 데님. 네. 보통은 이제 그런 순서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포멀한 착장이 우선이었고 데님은 완전 워커웨어였어요. 워크웨어나 이렇게 완전 캐주얼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하자면은 흰색, 예, 에크루색, 예, 좀 밝은 그런 완전 흰색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내추럴 컬러, 에크루 컬러의 바지나 뭐 데님 소재도 좋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활용도가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거는 한 중급 정도. 그건 좋을 사실은 것 예, 같아요. 완전 초급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에크루가 더해지면은 예,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바지 라인업 있잖아요. 이 바지 라인업도 핏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클래식 착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전제가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완전 클래식한 착장을 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은 뭐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으시거나 약간 컨템한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은 룩 자체가 실루엣이 좀 루즈 핏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추구하는 핏의 이 바지들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중심이 갖춰져 있으면 나머지가 되게 응용하기가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셔라. 네.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제 1번 기본 바지로 블랙 바지를 엄청 사십니다. 네, 블랙 바지가 생각보다 여러분 기본 바지가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블랙이 매칭할 수 있는 컬러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뭐 컨템포러리한 느낌으로 입으실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 있는 바지 맞긴 합니다만 블랙은 사실은 올 블랙이 제일 멋있고요. 블랙과 다른 컬러를 매치를 하려면 사실 중급자 이상이시는 게 맞습니다. 멋있게 매치하시려면. 네. 제가 가끔 많은 남성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입으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블랙 바지에다가 다른 상의를 매치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정말 안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 제일 안 어울리는 게 제 생각에는 블랙 바지에 네이비 자켓 입고 다니시는 분들. 네. 블랙 바지에 다크 네이비 상의 있잖아요. 안 어울려요. 그게 기본적으로 거꾸로면요. 반대면. 거꾸로도 안 어울립니다. 이게 저는 네이비와 블랙은 그 색깔 포션이 저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데님의 블랙 자켓. 데님은 네이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데님은 네이비가 아닙니다.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찝은 거죠.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청바지에는 흰 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데님도 마찬가지예요. 블랙 데님도 저는 블랙 바지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블랙 데님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실은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컬러 매칭하실 때. 나중에 컬러 얘기도 하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블랙 바지는 정말 그냥 그 슬랙스 같은 블랙 바지 있잖아요. 울 블랙 바지라든가 아니면 뭐 치노인데 완전히 까만 블랙 바지 뭐 이런 블랙 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방금 이렇게 바지를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진짜 심플하게 어느 바지부터 어떻게 사면 될까? 이거는 원하시는 추구하시는 방향성이나 장르에 따라서 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메카지 좋아하시면 일단 데님 치노죠. 퍼티그 이거고 조금 이제 컨템포러리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저는 회색? 회색 바지 또는 컨템포러리를 가시면 블랙은 기본이긴 합니다. 예, 많이 쓰시죠 블랙을. 그죠. 블랙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블랙 바지가 기본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울 바지나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플렉스 같은 개념으로
예, 기본 컬러들 회색, 블랙, 네이비 이런 것들을 장만을 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바지를 엄청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장만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네 이제 상의 사야죠 상의. 그럼 상의도 바지랑 비슷하게 어떤 네.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흰색 티셔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흰색 티셔츠. 그 흰색 티셔츠도 겉에 입는 티셔츠, 안에 이너 개념으로 입는 티셔츠. 왜 안에다가 하얀색 티를 입어야 되죠? 그거는 저는 그냥 기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티는 입는 거다. 그 미국적인 옷 입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티셔츠는 속옷이거든요. 드라마 매드맨 보시면 셔츠 풀르면 안에 티셔츠 입고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난닝 거 안 입고요. 러닝 셔츠. 미국에서 A 셔츠라고 하는 거 안 입고 티셔츠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흰 티는 뭐 레이어드 하시기도 좋고, 뭐 스웨트를 입으셨을 때 밑단 좀 보이게 레이어드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의들은 그런 거죠. 아주 기본 컬러들인 니트들, 크루넥 니트, 라운드넥 니트 또는 라운드넥의 그런 스웨트셔츠들, 뭐 후드 셔츠들, 그냥 회색, 네이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셔츠, 예, 흰색 셔츠, 하늘색 셔츠. 그다음에 자켓도 요즘에는 이제 블레이저는 안 입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비 블레이저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 예, 클래식 착장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클래식 착장 아니고 뭐 아메카지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메카지에 그냥 왕도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데님 자켓이라든지 또는 뭐 아메카지는 아니지만 예, 워크 자켓, 초호 자켓. 뭐 아메카지에도 속하는 초호 자켓 있으니까 초호 자켓, 워크 자켓, 뭐 바버 자켓. 코트로 가면은 그냥 되게 일반적인 그런 트렌치 코트,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라든가, 겨울에는 발막한 코트, 더플 코트, 이런 아주 그 아이템 중에서도 그냥 대표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선은 그냥 장만을 하셔서 우선은 요거 가지고 클래식처럼 입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심심할 것 같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말씀드린 스타일 아이콘들 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스쿼르지 같은 분들 보면은 아이템들 다 기본템입니다. 이분들이 뭐 이렇게 추출나고 막 되게 막 디자인이 막 화려하고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입어요. 근데 이제 왜 멋있어지느냐는 저희 거를 계속 보시면 중급자 편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다루는 아메리칸, 아이비 스타일 네, 그런 교본을 보면 네, 옥스포드 셔츠부터 화이트, 블루, 스트라이프 순서대로 하나씩 장만을 해라. 네, 그런 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아까 바지랑 비슷하게 약간 이 순서가 반대로 돌아간 느낌? 요즘에는 네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셔츠를 셔츠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요즘에는 셔츠를 꼭 장만하시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셔츠를 안 입긴 하지. 그러니까. 셔츠가 아우터 개념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요즘에는 그죠? 그렇죠. 네, 셔츠를 봄에 입는 아우터 개념으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뭐 화이트 셔츠, 네, 블루 셔츠는 되게 기본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버튼 다운 셔츠라던가 이렇게 옥스포드 셔츠 이렇게 몸에 좀 잘 맞는 그런 셔츠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랑 좀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 본인이 모방하고자 하는 장르, 방향성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템을 그 안에서 장만을 해라. 본인이 이제 좀 루즈핏에 요즘 느낌의 스트릿 캐주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사셔야 될 옥스포드 셔츠는 저는 루즈핏이라고 보고요. 위에 걸치는 용도에. 본인이 되게 정핏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추구하신다. 뭐 회사원이시다. 그러시면은 지금 신발 사장이 말한 것 같은 정핏 옥스포드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스타일링 기초 원리, 그다음 모방을 해라, 그 다음에 기초 아이템부터 장만해라.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컬러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컬러를 제가 주변에서 지인분들을 뭐 이렇게 쇼핑을 같이 하거나 추천을 해드리거나 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이걸 사면은 뭐랑 입어야 돼? 아니면 어떤 색을? 어떤 색이랑 어떤 색깔 바지랑 상의를 입어야 돼?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사실은 기본 룰입니다. 기본 룰이기 때문에 신발 사장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르게 섞어서 멋있게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은 일단 그겁니다. 자, 블랙도 얘기하지만 블랙은 그냥 블랙끼리 입는 게 제일 이쁩니다. 그리고 화이트가 조금 이제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블랙을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입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는 블랙이 사실은 제일 멋이 없습니다. 블랙을 멋있게 입으려면 블랙에서는 이제 중급자 버전의 얘기긴 하지만 옷의 텍스처, 질감을 좀 변화를 주셔야지 멋있어요. 하여튼 근데 블랙은 블랙끼리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비와 그레이가 같이 가는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에 이제 블루, 하늘색 이런 식으로. 저도 오늘 블루 셔츠를 입었잖아요. 네이비 타이를 하고. 네, 네이비 수트에다가. 네. 그래서 그런 같은 색 계열을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다음에 또 남성복의 중요한 컬러 톤이 있죠. 브라운 톤. 네, 브라운 톤은 베이지색, 브라운색,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린색. 이렇게를 한 무더기로 놓고, 이제 이 군인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보시고 옷을 입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색깔을 매치기가 너무 어렵다. 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서 뭐끼리 입어야 될지가 좀 모르겠다 그러실 때는 여기에 있는 그 색깔 군들끼리 매치를 하면 일단 실패는 없습니다. 예, 이건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가끔 보면 그레이 바지에 그레이 상의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때 좀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게 되게 안 어울려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가 톤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뭐 웜그레이, 쿨그레이, 밝은 그레이, 뭐 진한 그레이가 되게, 그레이가 생각보다 이 레인지가 엄청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는 톤온톤으로 이제 그냥 비슷한 색깔끼리 입는 걸 톤온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레이 톤온톤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섞으시느냐. 네이비 그레이랑 이 말씀드렸던 베이지 브라운 올리브 그린 톤들은 서로 크로스로 섞어 입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상의에 얘네가 오고 하의에 얘네가 오고, 그 안에 뭐 이제 포인트 컬러들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하이 매칭 개념으로 색깔을 섞었을 때 어지간하면 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컬러를 기본적으로 아마 구매도 그런 식으로 하셨을 거고, 앞에 기본템을 장만을 하셨으면 이 컬러들끼리는 기본적으로 크로스로 코디가 되는 컬러들이기 때문에 예, 섞기가 되게 좋다. 예, 아예 그냥 어떤 컬러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예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성복의 컬러라는 게 군이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컬러 매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색의 면적입니다. 예, 색의 면적이 얼마나 많으냐거든요. 사실 소품이나 어떤 이너보다는 제일 많이 보이는 놈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예, 그러시면은 조금 안 심심해 보이고 좀 뭔가 뭔가 좀 다른데 시크한데 이런 느낌을 좀 주실 수가 있어요. 기초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드린 컬러 조합으로 입으시는 걸 먼저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는 얘기가 네, 모방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방하라. 컬러야말로 정말 일단은 많이 모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만의 컬러 매칭 공식이라든가 감이 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 네 번째 네.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이제 사이즈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사이즈감을 좀 파악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옷을 좀 못 입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본인 사이즈감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난 무조건 105야, 난 무조건 라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디엄 이하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뭐 남자들의 그런 게 있어. 그 약간 상남자 부류죠. 그거는 상남자 부류. 대부분 뭐 그래서 그냥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이즈를 입지 마시고 이제 옷을 입어보러 가시거나 하면은 위아래 사이즈를 다 한번 시착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정핏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핏일 경우에 내가 어느 게 더 이쁜가 정으로 봤을 때 그거를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연출을 하시거나 오버핏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정 사이즈를 아셔야지. 특히 아까 이제 바지 얘기를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 바지 핏 기본적으로는 허리에 맞게 사시잖아요 바지를.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핏감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크게 입으실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감을 좀 갖고 계신 게 좋고 이거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거울을 보고 본인의 핏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같이 몰라. 그건 그럼 이제 어떡하죠? 좀 중급자 이상 분들을 좀
데리고 가고 주변에 중급자 한 명도 없어. 그럼 네. 어떻게 해요? 연락 주시. 어떻게 보면은 그 본능적인 영역이거든요. 옷 사러 가셔서 점원분한테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판매하시는 분들, 점원분들이랑 좀 이렇게 잘 친하게, 친근하게 지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왜냐면은 같은 옷을 되게 계속 반복해서 판매를 하고 수많은 체형의 그 소비자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실루엣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원분들의 얘기를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본인의 스타일 아이콘을 찾아라. 모방하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보면은 그 키노시타상 옷 입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정핏으로 입으시는 분이잖아요. 약간 타이트한 정핏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가끔 가다가 오버핏을 입으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 스코아르지 이분도 보면은 굉장히 정핏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네. 뭐 스타일 아이콘은 아닌데 한참 시티보이 유행했었잖아요. 뽀빠이에서 그 하세가와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추구하는 그 완전 오버사이즈 핏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이즈감이라는 게 되게 그 알고 있어야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2X라지, 3X라지 사 입었다고 그렇게 안 이쁘거든. 네. 그런 걸 찾으시려면 주변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좀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정 사이즈에 가깝게 가시는 게 좀 더 슬림해 보이고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좀 마르신 분들은 조금 크게 입으셔도 균형이 맞아 보이긴 하죠.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정확한 사이즈를 인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약간만 여유 있는 정도를 추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게 아닌가. 남성분들은. 그쵸? 네. 아까 바지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바지는 또 이 허리랑 이런 실루엣도 있지만 기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사실 기장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소위 말하는 똑기장. 네. 본인의 똑기장을 좀 찾아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기장이 어디까지예요? 똑기장이 바지를 그냥 입고 편안한 허리 높이의 바지를 입었을 때 바지 끝단이 신발을 덮을락 말락. 그러니까 스칠 듯 말 듯. 되게 어려운 포인트인데 그게 물론 이제 신발의 볼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만 바지가 신발의 발등을 약간 닿을 정도가 똑기장. 보통은 복숭아뼈를 옆에서 봤을 때 바지가 복숭아뼈를 살짝 넘어야 돼요. 너무 딱 맞으면 안 되고 살짝 넘으면 보통 이제 바지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발의 그 발등 부분을 살짝 덮을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정핏이라고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유행이나 뭐 트렌드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추구하는 장르나 실루엣 따라서 좀 짧게 입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쵸. 기본적인 똑기장은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다. 근데 이게 또 복잡하네요. 되게. 원래 이 기초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왠지 여기서 파생되면서 그 다른 얘들이 계속 나타나고, 예. 뭐 하여튼 이제 근데 오늘은 저희는 기초편. 네,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제 좀 실수를 좀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아이템 장르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무슨 룩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들 얘기하는 뭐 아메카지 룩이라든지 스트릿 캐주얼 룩이라든지 밀리터리 룩. 밀리터리 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 장르에 해당하는 붙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끼리 매칭을 시켜주시는 게 위화감이 적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거를 깨면서 이제 중급자로 올라서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장르끼리 이거를 잘 섞으면 되게 멋있는 자기만의 창조적인 스타일링이 탄생을 하는 건데 포기 같은 분들은 초급자분들이 아이콘으로 삼으시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장르를 다 뒤섞어놨어. 그래서 포기만의 장르가 생겼거든요. 그 자기류잖아요. 본인의 유파가 생겨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따라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클리셰를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초급자분들은 일단은 장르별로 딱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르에는 또 나라도 있거든요. 아메카지가 사실은 그 아메리칸 캐주얼, 미국을 상징하는 건데
내가 뭐 약간 유러피언 스타일 또는 이탈리언 스타일 아니면 뭐 프렌치적인 느낌을 입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그런 느낌에 어울리는 붙을 만한 아이템들을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501을 입었어. 그럼 챔피언의 스웨트를 입고 신발은 컨버스를 신고 모자는 뭐 야구 모자 뉴에라 이런 걸 쓰는 개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방은 뭐 장스포츠라든가 되게 클리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매칭을 가시자는 거죠. 파랍트 하면은 사실 프랑스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프렌치 워크 자켓을 입고 프렌치의 상징인 보더 셔츠를 입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르끼리 국가적 장르끼리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르를 맞춰가는 게 처음에는 어울립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옷은 그렇게 잘 입으셨어요. 소품을 다른 걸 들어. 이러면은 진짜 깨거든요. 소품에서 대부분 많이 무너지세요. 왜냐하면 소품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아직은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아이템도 많이 장만을 안 해놓으셨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장르끼리를 좀 가능하면 매칭을 시켜주시는 게 아웃도어 내가 뭐 그라미째 바지를 입었어요. 위에 뭐 플리스나 이런 다운 자켓을 입었어요. 그럼 가방도 뭔가 아웃도어적인 거. 내가 고프코어 좋아해요. 막 고어텍스 자켓 입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포터 드는 것보다는 아크테릭스 매는 게 더 이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 장르를 맞추실 때 약간 그 아이템의 시대성도 고려해 주시면 더 좋아요. 뭐 5, 60년대 클래식끼리 묶고 90년대 또는 2000년대 후반의 컨템포러리 아이템들끼리 좀 묶고 테키한 거 입으면 테키한 슈즈, 고어텍스 입으면 살로몬. 아 이거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일단은 좀 이해를 해줘서 이게 참 어렵네요. 이 초급자가 난 더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이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더 요약하고 쉽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제발 좀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라별 특징, 시대별 특징, 그다음에 룩별 특징. 요거를 좀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그 장르에 맞는 애들끼리 이렇게 섞어서 입으시면 그 이제 모방하라는 얘기가 또 이거예요.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예시를 봤을 때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뭐 직업이라던가 뭐 추구하는 뭐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어울리는 룩을 저는 먼저 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아메카지냐, 뭐 나는 클래식 스타일이냐, 나는 스트리트 스타일이냐, 혹은 뭐 고프코어냐,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클리셰에 가까운 룩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게 입고 나갔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많이 보여. 그때 이제 중급자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부터. 자, 그럼 아이템 장르를 맞춰서 입어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옷도 많이 사셨고 기초 아이템들 많이 장만하셨고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소품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소품에까지는 이제 신경 쓰기 어렵거든요. 처음에 이제 옷 생활 시작을 하시면 활용 점정이라고 하잖아요. 소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옷에 100이면 소품 100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30%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품에서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거. 전 양말. 발목 양말 안 신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목 양말을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신지 마라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난 사라졌어. 그냥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딱 보면 발목 양말이 그 양말 서랍 안에 비중이 얼마나 될까? 제 생각에는 반 이상은 발목 양말을 갖고 계실 것 같다. 자, 양말은 그냥 집에 있는 분이 사다가 채워놓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사셔야 돼요. 그렇죠. 양말을요, 되게 퀄리티가 있고 잘 짜여진, 그리고 옷이랑 컬러 매칭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또 컬러 매칭 얘기 나오네. 양말 색깔은 바지 색깔이랑 맞추던가 신발 색깔이랑 맞추면 되는데 캐주얼 입으실 때는요, 그냥 흰 양말 신으시면 돼요. 흰 양말도 길이를 정해 주셔야죠. 보통 그냥 일반적인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양말, 크루삭스라고 합니다. 크루삭스. 그거 신으십시오. 이왕이면 로고가 안 들어가 없는 거. 그냥 하얀색. 자, 그냥 양말 구매하실 때 그냥 쉽게 유니크로 가시면 양말 벽이 있잖아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정장용 양말이 있고요. 얇은 거. 아주 얇은 거. 얇은 거가 있고요. 그냥 보통 캐주얼에 신는 정도의 중간 두께 양말이 있고요. 완전 운동화 스포츠용 양말 두꺼운 거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용도에 맞게 구매해 두셔가지고 용도에 맞게 신으시면 됩니다. 신발에 따라서. 구두 신으실 때는 얇은 거. 보통 뭐 블랙이나 네이비나 뭐 그레이나 이런 걸 많이 신으시겠죠. 뭐 브라운이나. 그다음에 그냥 그거 외에 캐주얼, 뭐 파라부트 같은 거 신으실 때, 캐주얼 신발 신으실 때 약간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컬러를 포인트 컬러 이거는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약간 포인트 컬러 개념으로 좀 신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꺼운 거 그냥 스포츠 양말 이건 그냥 하얀색 신으시면 돼요. 흰색. 또 뭐 본인이 이제 블랙 스니커즈에 완전 올 블랙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뭐 메이비 그냥 블랙. 그 정도만 이제 갖고 계시면 양말은 거의 대부분. 근데 그 두께를 꼭 매칭을 해서 신으셔라. 네, 이제 양말은 저희가 별도로 하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품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양말이랑도 연결이 된 건데 그 나이키 양말에 아디다스 운동화 신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입니다. 제발 안 했어, 제발 진짜. 반대도 마찬가지야. 거꾸로도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 나이키 신고 아디다스 양말 신으시는 거 최악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아요. 멋없어 보여요. 정말 아재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로고 없는 거 신으세요, 양말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 양말을 사실 거면 그냥 로고가 없는 게 제일 좋다. 네,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방 얘기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가방 되게 중요합니다. 가방은 옷의 장르랑 최대한 맞추셔라. 옷의 시대성과 좀 최대한 맞추시는 게 좋다. 액세서리 이런 보석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 아메리칸 그 인디언 주얼리 계열이 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사실은 많은 스타일에 어울리긴 해요. 그리고 뭔가 이런 클래식에다가 해도 뭔가 믹스앤 매치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왕이면 오늘 저희 같이 완전 풀로 정장을 입으실 때는 뭔가 더 그 이런 보석류도 포멀한 류. 그렇죠. 오늘 같이 저희처럼 입으면 사실 약간 명품 같은 거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기 막 이렇게 프레드 팔찌라든가, 그렇죠. 좀 티가 나도. 까르띠에라든가, 그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네. 벨트 얘기도 잠깐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자, 벨트는 기본은 신발 컬러랑 맞추시는 게 기본입니다. 블랙 신발 신었다, 블랙 벨트. 브라운 신발 신었다, 브라운 벨트. 이게 기본이고요. 소재도 맞추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스웨이드 신발 신었어. 그러면 벨트도 스웨이드가 좋습니다. 보일 경우에 사실 안 보이면 상관은 없는데 소재와 컬러감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블랙은 다 블랙이니까 똑같은데 브라운. 근데 벨트가 더 진한 게 이쁩니다. 벨트가 밝은 색이면 안 어울리고요. 벨트가 진한 게 더 어울립니다. 벨트는 가능하면 다크 브라운, 좀 진한 색 매시는 게 초급반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패션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안경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안경이요? 네. 안경도 장르가 있습니다. 린드버그 많이 쓰시잖아요. 그 우리나라 정치인의 아이콘. 기술력이 되게 좋은 안경이죠.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너무 가벼워서 얼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정도의 되게 우수한 프레임인데 장르적으로 저는 이런 클래식 수트에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 컨템을 입으시면 더 멋있죠. 너무 과학적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공상과학 같은 느낌인데 얘는 옷은 한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잘 안 맞다고 느껴져서 르노아. 르노는 클래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속텔에도 르노의 프레임의 느낌, 그 디자인과 이런 뭐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은 클래식한 옷에 잘 어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그 아르넬, 그 타레토 옵테컬의 아르넬 종류의 프레임은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클래식에는 그래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컬러는요? 컬러는 계열. 네. 오늘 저는 이제 신발을 구두를 블랙을 신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회색을 입었잖아요. 회색을 입었기 때문에 프레임을 검정색을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컬러 톤을 맞춰내려고. 브라운 톤을 입으시면 이제 브라운테 쓰시고 그게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회색은 브라운도 봤죠. 그럴 때는 제가 신발을 뭐 다크 브라운 슈즈를 신는다던가 그런 연출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스타일링 기초편 저희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유튜브를 수년간 했잖아요. 되게 많은 얘기도 하고 되게 뭐
뭐 어려운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업계 채널이라는 이제 타이틀도 생기고 좀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패션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기초편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혹시나 모를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고 자기를 좀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남성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고 좀 빛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 편을 마련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쉽진 않아요. 이미 오늘도 쉽진 않아요. 근데 왠지 댓글에 이런 거 달릴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내 말이 내가 우리 나름 이렇게 꼭지도 있고 정리를 했지만 되게 복잡하거든요. 아 어렵다. 어렵네요. 근데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서 이번 편을 준비를 했고 이런 마음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게 어려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또 하나씩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간편한 예를 들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다 멋있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